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걸 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건 이제, 영관이 아빠로서 영관이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가치들을 얘한테 심어줄 것인가. 아빠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아직까지는 교육을 받는 입장이고 인성이 형성되고 준비되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영관이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영관이한테 가장 강조하는 한두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신뢰. 아기가 아빠를 향해서 몸을 던지는데 아기는 아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빠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아빠는 틀림없이 아빠 자기 몸이 다치더라도 자기를 받아줄 거라는 아주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신뢰,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신뢰라는 것은 평생을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정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릴 때 이런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평생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이 참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바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약속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그걸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실제로 지키지 않으면 그게 오만해지고 또 지키게 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시간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겠나요? 다니면서 예쁘게 빨리 걸어가는 사람들, 뛰어가는 사람들, 차를 거칠고 난폭하게 빨리 운전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쁘다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 만나서 물어보면 하나같이 저는 한가위에 가서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것도 아닌데 시간 있는가? 모임, 말씀 이런 거 얘기하면 전부 다 바쁘대요.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시간이 없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기에 바닥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대. 똑같이 누구에게 다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에게는 시간이 없는 거죠. 이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그게 누구죠? 예. 뭐 이렇게 답이 탁 튀어나오는데 누구죠? 아주 교양 있고 지적이고 모모 일러스트레이션 모모 거기 카시오페이아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책입니다. 모모 시간에 관한 시간을 주시는 책인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굉장히 깊은 철학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철학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돼요. 그리고 아주 재밌습니다. 영원히 아주
빠른데? 미카엘 엔데의 1970년대 작품인데, 그때 그 당시에 벌써 이 사람이 사람들이 시간을 뺏겨가고 있다. 시간 도둑이 사람들이 시간을 훔쳐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바쁘고 늘 쫓기고 있는데 시간은 점점 없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더 열심히 살수록 시간을 더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를 그 당시에 벌써 얘기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큰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 자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삶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많은 것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들에게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지만 제 우선순위 1번은 노는 거인데 교회에서 그 당시에 축구하고 이렇게 했지만 일요일날 교회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 거죠. 요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게 우선순위 1번이었어요. 제가 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지 않고 대구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된 이유는 서울에 가게 되면 이 교회를 떠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이 사람들과 영원히 행복하겠다. 우선순위가 근데 1번이 뭐였냐면 대학교가 아니고 이세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게 우선순위 1번이었고 대학교 때도 1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공과 1학년 때 시험을 치게 되면 중간고사를 일주일 동안 시험을 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4년 동안에 들을 정도의 학점을 우리는 한꺼번에 다 학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도 양도 굉장히 많죠. 월요일날 시험을 치는데 모든 학생들, 140명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모여서 취조하듯이 다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용히 빠져나와서 교회를 갔다 왔어요. 말씀 알아듣지도 못하죠. 지금 한길이 있으니까. 아니지, 한길이는 말씀 잘 알아듣는데 저는 그때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말씀은 못 알아들었지만 교회에 가고 싶은 거야. 그 이유는 교회 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달리다가 그래도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봐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2시간, 3시간을 내가지고 교회 왔다가 같이 놀지도 못하고 말씀만 듣고 다시 혼자 와가지고 또 조용히 들어와서 다시 공부했죠.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애들이 저는 12시 넘게서 운동을 해보도 애들은 다 밤새며 하고 이러거든. 그럼 나는 틀림없이 공부한 양이 적으니까 공부를 못하고 시험 못 쳐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런 거야. 결과는 항상 나는 내 점수에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월요일날 할 공부를 시험 기간 발표하면 월요일날 할 공부를 가장 먼저 해놓게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공부를 많이 해놓았어.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해놓았어. 그러니까 일요일날 내가 교회 2시간, 3시간 갔다 와도 다른 친구들과 경쟁해서 그치지 않는 수도 있겠죠. 또 설령 조금 못 친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이것 때문에 생각할 수 없다. 나의 탑 프라이어리티 1번, 우선순위 1번은 교회 가는 것,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제가 고등부를 하면서 고3이 되면 교회 안 나온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대. 너무 할 게 많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그 시간 도둑들이 지금 많이 시간을 뺏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져 버린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은 항상 24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1번, 2번 지금 두 바퀴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맞추어서 내 삶이 정돈되게 돼요. 내가 일요일날 교회 가겠다고 우선순위에 1번을 정하면 2번 월요일날 시험 공부를 미리 해놓자라고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1번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1번에다가 엉뚱한 것을 기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겠다. 그 중요한 것은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와, 굉장히 시적이죠. 모르는 게 없어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선수리가 보고 역시 예능 하시는 분 달라요. 런타임이라는 영화인데 그 몸에 자기가 살 시간 남아있는 시간이 표시가 되는데 그 사람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 이 사람 수명이 1시간이죠. 모든 사람이 25살까지 살고 거기서 성장 노화가 멈추고 그 다음에 1년씩인가 한 달씩인가를 시계를 여명을 받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돈 없는 사람은 죽고 돈 있는 사람은 시간을 사가지고 거기다 채워넣는 거죠. 그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런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돈 있는 사람 시간을 사는 거라 막 시간이 막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000년 이렇게 시간을 채워놓고 사는 거라. 돈 없는 사람 25살 될 때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 죽는 사람의 시간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자기는 점점 여력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돈을 사고 파는 그런 세태를 이제 풍자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커피 한 잔 사는데 4분 주고 커피 한 잔 사는 거죠. 밥 한 끼 하는데 10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수명을 팔아가지고 또 돈을 주고 수명을 사는 이런 제 설명 안 듣고 지금 멋진 여배우하고 잘생긴 남자 배우만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다. 그렇죠? 돈으로 시간 살 수 있나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시간은 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돈으로 환산을 해줄 수가 없어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어떤 인생을 보내는가. 내 인생 전체가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해요. 뭐 그런 통계들 있잖아요. 뭐 게임하는데 1년, 전 평생에 게임하는데 몇 달을 보낸다, 몇 년을 보낸다. 요즘 게임 중독된 애들은 정말 몇 년씩 보내게 돼요. 오늘의 팁, 이거 테이크홈 메시지라고 하는데 집에 갈 때 가져갈 메시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하나 주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10분의 1. 그 말은 내가 시간 약속을 하면 10분 일찍 도착하려고 예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그렇게 한 사람 별로 없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딱 바꾸면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습관을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의 평생이 달라져요. 제가 장담하거든요. 평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 감아서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예요.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나의 습관이라는 것은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은 생각으로 습관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연관이한테 그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습관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당연히 알죠. 여러분의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부모님께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엄격하고 철두철미 했어요. 무엇인가를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안 지킨다는 있을 수 없다.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그걸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습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연관을 때려박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연관에게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연관을 가자. 가자. 다 있어. 시간이 됐다. 시간이 됐어. 시간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연관에게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주의 있게 그 습관을 형성해 주도록 시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9시 반에 우리 모임이 시작되기로 했다 하면 9시 20분까지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 10시 반이다. 그럼 10시 20분까지는 와야지. 왜? 10분간 나는 앉아서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당연히 그렇지 않냐? 여러분 수업이 9시라고 몇 시까지 올까요? 9시 10분까지 가면 됩니까? 당연히 9시 전까지 가야 되지. 근데 요즘에 뭐 무슨 자습하고 뭐 한다 해서 8시까지 오라, 7시 반까지 오라 그러죠. 7시 반까지 오라고 하면 난 당연히 7시 20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누가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말했는데 선생님이 우리 캐시하는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내일 9시까지 오세요 라고 하면 학생이 당연히 10분 전까지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맞죠? 제가 고등학교 때 맨날 전교를 들어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맨날 전교를 들어가가지고 창문 열고 우리 학교는 시골에 있었는데 창문 열면 새소리도 들리고 공기가 너무 맑아. 거기서 음악책 펴놓고 혼자 막 노래 부르고 지금 음악책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 다 부르고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잠이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다른 문제인데 헐레벌떡 뛰어서 지갑해가지고 뭐라 하고 두드러 맞고 하는 거 하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내가 창문 다 열고 맑은 고기 마시면서 노래 부르고 수업 기다리는 거 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학교 안 갈 거라면 안 가면 돼. 하지만 올 거라면 이왕이면 먼저 올 준비를 할까야죠. 그게 어디서 달라지는가 하면 마음의 차이예요. 내가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안 가려고 버티다가 지각을 합니다. 그렇죠? 누가 뭐 학교 가기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야. 학교 내가 어차피 갈 거니까. 여러분 지금 대학교 가는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 가잖아. 근데 3년 동안 하게 되는데 매일 가기 싫어가지고 매일 늦잠 자고 매일 지각하고 매일 두들 맞고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되겠어요? 학교 생활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출발 그 작은 마음 하나, 나 학교 가기 싫다는 마음 하나가 학교 생활 3년 전체를 좌우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약속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좀 행복해지고 보람차고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이고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9시 반이다. 용관이가 9시 반부터 시작하는 어린이교회. 그 용관이한테 이야기하죠. 용관아, 우리는 교회 몇 시까지 가야 되지? 9시 반이 시작이니까 9시 20분까지 가는 거야. 9시 20분까지 가려면 우리가 집에서 9시쯤 또는 9시 10분쯤 나서면 되겠지? 좋아. 그러면 9시 되면 나서는 거야. 라고 말을 해. 그러면 9시 내가 용관이한테 말해. 용관아, 가자. 9시야, 가자. 그렇게 말하죠. 근데 어릴 때 학교를 가는데 얘가 엄마 닮아가지고 자꾸 좀 미적거리는 거야. 우리 와이프 이름을 내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지난주에 동물러기를 사라고 지었거든. 하도 미적거려가지고 나는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너무 느려. 그래서 뭐
가자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1시간 있는데도 안 가고 뭐 이래. 그래서 나는 포기를 하고 있는데 영관이가 자꾸 좀 꾸부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관아 8시 되면 내가 이제 아침마다 영관을 이제 학교에 태워줄 거야. 영관아 8시 되면 아파트 출발한다. 그러니까 8시까지 내려와 하고 먼저 내려가서 난 기다려. 영관을 기다려. 근데 얘가 자꾸 늦는 거라. 5분 늦어. 그래서 어느 날은 해준다 해서 그냥 가버렸어. 뭐, 그 다음 어떻게 되지? 뭐, 학교를 만든지, 저거가 어떻게 세워줬겠지, 근데, 약간의 이제 추억이나 충격을 주는 거죠. 아빠는 시간 약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좀 미흡하든지, 감정적으로 하든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요즘도 그래요. 영관이가 어린이집에 가려면 시간에 맞추어서 가. 늦으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9시에 출발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영관아, 아빠 먼저 갈게. 엄마가 같이 와. 어린이집에 안 가도 좋아. 하고는 아주 단호하고 약간 무섭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메시지는 그의 삶의 태도를 결정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저때 여러분에게 지금 이때 여러분에게 심겨진 그러한 마인드는 여러분이 몸에 배어가지고 의식적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평생을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 차이가 있어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머리 안에는 나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쓰여져 있대요. 자기 교육. 나는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쓰이지 말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나는 긍정적이고 나는 할 수 있다. 적극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써놓으라는 말이죠. 왜 항상 나는 늦어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서둘러야 하나? 아까 허리 그랬죠? 왜 허리? 왜 그렇게 서둘러요? 10분 일찍 나가면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유가. 차를 빨리 안 몰아요. 제 차를 타본 사람 알겠지만 차를 서둘러 몰 필요가 없어요. 왜? 10분이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10분 일찍 오려니까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10분만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맨날 뛰지 말고 10분 보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우리 지혜 같은 통학버스 타기 위해서 30분에 내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면 20분에 일어나도록 하라. 근데 따르는 듣고 바로 못 일어나겠다. 그럼 10분에 따르는 행동하고 그리고 10분에 일어나자. 따르는 듣고 10분 동안 움찔거리다가 20분에 일어나. 그런데도 10분이 아직 남아있는 거지. 그런 정도 머리를 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단지 마음의 문제.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래서 어쩌든지 끝까지 버텨가지고 막 10분 듣게.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지 마시길. 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신입사원을 뽑는다, 신입사원이 들어온다. 딱 2가지를 봐요. 성실과 정직. 능력 안 봐요. 스펙 안 봐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오버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러면 안 돼요. 정직이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으면 난 그 사람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안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정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실해요. 성실하다는 것은 그 전날 술 먹고 그 다음날 하루 챙겼다.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신발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연락 안 된다. 그럼 바로 끝이에요. 1년 12달 자기가 와야 할 날에는 반드시 와야 되는 거. 그 성실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2가지만 있으면 뭘 해도 배우는 건 다 배울 수 있지. 어려운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학벌, 공부, 얼마나 잘하냐. 간호사 자격증, 간호조무사 필요 없어요. 간호사라도 성실하고 정직하시면 안 되고, 간호조무사라도 성실하고 정직하면 어디로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9시부터 근무 시작인데, 9시에 막 블레블레 달려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직장인한테 자격이 없는 거죠. 당연히, 자, 내가 9시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나는 9시 20분 전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나보다 먼저 도착해서 내 책상도 치워주고 뭐 이렇게 정리도 하고 뭐 할 게 많아.
당연히 그 전에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요. 이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태도를 당연히 지금 배워야 할 나이인데, 그것을 직장에 가서는 10분 일찍, 20분 일찍 잘 가면서, 대학교 선배들 만나가지고 MT거든 할 때는 시간을 잘 지키면서, 교회에서 그걸 지키지 않는 거야. 그건 나는 말이 안 된다. 교회는 가족이니까 허용이 되죠. 가족이 있는 거야. 하지만 교회는 틀림없이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이다. 내가 연관이 보고 그랬어요. 연관은 너 학교 가는 것보다 어린이교회 가는 게 더 중요해. 오늘 그렇게 말했더니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 3학년 되니까 오늘 깜짝 놀라더라고. 아빠 진짜야. 진짜지. 넌 학교는 안 가도 좋아. 하지만 어린이 학교 안 가면 니는 사람이 안 돼. 사람이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사람이 돼. 왜 사람이 안 되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프라이어리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이곳은 생명의 자유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만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시간을 뺏겨버리면 안 된다. 세상에서 시간을 뺏겨도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시간을 뺏겨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 매주 가는 건 이번 주 안 가면 안 되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에 영영된 사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 1시간 남았어. 영영되면 끝인 거지. 교회 안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시간이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2012년도 4월달부터 아침에 산책을 시작했어요. 제가 근무하고 밤에는 뭐예요? 밤에는 학생들 만나러 월화수목금토 다니니까 연관이랑 같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일요일날 산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산책을 하기 시작했는데 연관이 산책을 굉장히 좋아요. 저보다 더 좋아요. 저는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연관이는 6시에 따르릉 해가지고 6시 30분에 6시 20분에 저를 깨워서 30분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6시 30분에 나가야 돼. 그래야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출근하고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연관이는 늘 6시에 따르릉 해요. 그래서 6시 20분에 와서 나를 깨우죠. 그래서 같이 나가면 이 세상에 둘이서만 산책을 하면서 연관에는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얘기를 하죠. 동물에 관한 얘기, 친구에 관한 얘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죠. 나는 맨날 듣고 그래만 하는데 2012년도에 올린 사진이 1000장이 넘어가지고 이 페이스북에 앨범에 다 안 들어가서 조금 더 하고 그랬었는데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이 말이에요. 창조된 시간이에요. 창조된 시간. 아침에 따르릉 하고 영관이가 눈을 뜨고 아빠를 깨워서 정말 힘들게 그 아침에 그 문을 나서지 않으면 이 웃음 모르는 거예요. 맞죠? 이게 없는 거라니까, 진짜. 이 사진만 있겠어요? 아침에 30분간 산책을 한다는 그 30분이 모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2년, 지금 2년, 지금까지 2년 됐잖아요. 그죠? 2년 동안 30분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이라는 시간이고, 그 몇 년에, 어릴 때 그 몇 년이라는 시간은 평생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삶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아침에 따르릉해서 일어나는 것만으로 생긴 거예요. 그죠?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연관은 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거예요. 여러분, 못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어린 거예요. 어린 거. 연관이가 아침에 내가 지방에 가 있는데 연관이한테 전화가 와. 그럼 연관이 전화가 무슨 내용이 있냐? 아빠 어디야? 지금 올 수 있어. 지금 놀고 싶습니다. 아, 못 가. 그러면 내가 연관이한테 말하죠. 연관아, 일찍 자고 내일 산책까지 하면 응, 알았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전화와? 아빠, 내일 산책 갈 수 있어. 그걸 왜 물어? 그냥 따르릉 해놓지. 산책을 안 갈 거면 따르릉 안 하고
산책을 갈 거면 자기가 열심히 따르는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야 됩니다. 그러다 묻는 거라. 그래서 아침, 밤에 9시나 10시에는 반드시 자죠. 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는 습관을 들려놨는데, 더욱더, 얼마나, 내일 아침 우리 산책까지 하면, 바로 뭔 소리도 안 하고 바로 자요. 내일 아침 산책을 위해서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를 못하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요일 아침에 교회 오기 위해서 토요일 불토는 2시, 3시, 4시까지 막 달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프라이어티 문제라는 거예요. 탑 프라이어티가 1번, 일요일 교회 오는 것이라면 토요일 밤에는 정해진 시간에 자야 돼요. 그죠? 물론, 제목이처럼 새벽 5시에 자고 여기 온다. 그럼 괜찮아요. 그럼 괜찮죠. 그렇죠? 이게 벌써 표정이 안 좋잖아요. 물론.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렇게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일단 마음가짐은 1번 프라이어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 목사님 시, 제가 좋아하는 시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산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이 시간 위에 펼쳐지게 돼요. 우리 사는 것,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시간에 어떤 걸로 채워넣느냐, 시간에 어떤 걸로 채워넣느냐. 먹는 거 아니에요. 요즘 먹방 많이 찍죠. 목사님이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랑하고, 물론 이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른 중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 있나요? 어리긴 있을 수 있어. 내가 먹은 건 남한테 자랑해봤자 남이 좋아하나요? 그죠? 나도 먹어야 되지. 자기 혼자 먹는다고 자랑하는. 그러니까 아직 어린 거지. 네. 어머니 때는 이해가지. 그봐라 하고 그것도 말하지도 않고. 나 한입 줘. 한입 안 줘. 자기가 쪽을 빨고 있어.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막 시테크 재테크 하라고 막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살라고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산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사는 이 생활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할 시기고 나이가 되죠. 그래서 부디 교회 안의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제가 학생들 만났는데 일주일에 단 하루 딱 2시간만 나에게 시간을 빌려달라. 내가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말씀해 줄 테니까 그 시간을 빌려달라. 그런데 100명을 만나면 99명이 안 된다. 그렇죠. 왜?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대, 바쁘대. 그 자기의 인생의 할 일의 리스트에는 교회 가는 것 따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따위는 안중에 없는 거지.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1번으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올려놓아야 돼요.